대표님,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나도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왜 연금은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많은 금액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만 유독 적게 받는 것처럼 느껴지면 마음 한켠에서 괜히 속이 쓰리고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금 금액이 사람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살아온 환경과 조건의 차이 때문이라는 사실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대표님의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세 가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연금 격차가 생기는 구조를 차분하게 풀어드리고 대표님께서 지금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법까지 함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떠오르는 분은 평생 제조업 현장에서 묵묵하게 일해오신 한 어르신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어둠을 뚫고 출근하셨고 몸이 아픈 날에도 하루를 길게 버텨내셨습니다. 퇴직 시기가 다가왔을 때 나는 이만큼 오래 일했고 보험료도 꼬박꼬박 냈으니 꽤 괜찮은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예상연금을 조회했는데 결과는 마음과 달리 100만 원을 간신히 넘기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어르신은 가슴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고작 이 정도라니 하는 실망감이 마음 깊숙하게 내려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 진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받게 되는 금액은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니었고 실제로는 전체 연금 수령자 중 상위권에 가까웠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소문이나 단편적인 사례였고 현실의 평균은 훨씬 낮았습니다. 상당수는 60에서 80 정도였고 40대 금액을 받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나만 부족한 줄 알았다. 알고 보니 나는 꽤 잘해온 사람이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저릿해질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정보가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님도 혹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지 조심스레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떠오르는 사례는 평생 가게를 운영하시며 온 가족의 생계를 떠안고 살아오신 한 할머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젊은 날부터 하루하루를 몸으로 버티며 장사를 하셨습니다. 새벽같이 가게 문을 열고 늦은 밤까지 불을 끄지 않으며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하다 보면 소득이 들쭉날쭉한 날이 많고 그러다 보니 매달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시기가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비어있는 기간이 늘어나자 나는 그래도 평생 일했으니 어느 정도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확인한 금액은 30대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할머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람들보다 못 벌 때도 많았으니 당연히 이런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계를 버티는 데 집중하느라 보험료를 신경 쓸 여유조차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자영업자는 국민연금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구조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고 장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연금의 차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살아온 조건과 환경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고 누군가는 직접 납부해야 했고 누군가는 소득이 일정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과 선택지가 쌓여 지금의 금액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대표님께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어르신은 젊었을 때 직장 생활과 자영업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소득이 불안정한 시기가 생기면서 중간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생겼고 결국 예상연금을 확인했을 때 50대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 추후납부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습니다. 과거에 내지 못했던 연금을 지금이라도 채울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이분은 고민 끝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간을 선택해 일부 구간을 채우기로 하셨고 몇 년 뒤 다시 조회해 보니 연금은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90대가 되었습니다. 나처럼 늦게 알아도 바뀔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며 얼굴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분의 변화는 사람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열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귀한 사례입니다. 대표님도 혹시 이제 와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하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포기하려 하신 적은 없으셨을까요? 하지만 연금은 오늘부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표님께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천천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자신의 가입 이력을 아주 정확하게 확인하는 일입니다. 대표님이 평생 얼마나 냈는지, 어느 구간이 비어 있는지, 어떤 해에 소득이 적어 보험료가 적게 나갔는지를 확인하면 왜 지금의 금액이 만들어졌는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는데 실제로는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추후납부나 임의가입 같은 제도가 대표님 상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일부를 채워서 평생 받을 연금액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논의해서 대표님의 상황과 여력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조차 해보지 못한 채 평생 낮은 금액을 받으며 살아갈 뻔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님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수령 시기 조정이라는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생활비가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연기를 통해 금액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조금 늦게 받는 대신 평생 늘어난 금액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고민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생계가 허락한다면 이 전략이 전체 노후 안정성을 크게 높인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시든 한 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노후를 버티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고 싶은 전략은 국민연금 외에 작은 수입원을 하나쯤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표님 연령대에서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이 열려 있습니다. 도서관 보조 업무나 학교 급식 지원 업무 같은 일들은 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매달 소소한 수입을 더해줍니다. 이 소득은 단순히 돈 이상입니다.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자존감까지 회복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연금 금액은 대표님의 인생을 평가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대표님이 지금까지 버텨오신 세월은 단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은 그저 제도가 계산한 결과일 뿐 대표님의 삶의 가치나 노력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대표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은 더 안정적으로, 더 든든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셨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대표님 지난 시간에는 연금 격차가 생기는 이유를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며 그 차이가 능력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흐름을 이어서 실제로 대표님께서 지금부터 선택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전략들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차분하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금액을 단순히 결과로만 바라보지만 그 안에는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이 남아있고 대표님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의 안정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제로 연금 금액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만 모아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표님 상황이 어디에 계시든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으니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연금 전략의 핵심은 가입 이력의 정밀 분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대략 이 정도를 냈겠지 하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조회해보면 자신이 알고 있는 기간과 실제 납부 이력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전에 직장을 옮길 때 공백이 생겼거나 자영업을 하던 시기에 보험료를 중단했던 기간이 있었거나
예상보다 오래 내지 못한 기간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이 자신의 기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첫 단계만 정확히 수행해도 연금 전략의 절반은 이미 완성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빈 구간이 확인되는 순간 그것을 어떻게 채울지, 어떤 제도를 활용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전략은 추후납부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추후납부는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지금이라도 채울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표님의 연금액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모든 분께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가입 이력을 분석한 뒤 전문가와 함께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셨다가 상담을 통해 추후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노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간에 소득이 불안정했던 시기 때문에 비어있는 구간이 많았던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연금액을 2배 가까이 높인 사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납부는 오히려 부담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의 현재 경제적 여력과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함께 고려한 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전략은 임해 가입이라는 제도입니다. 임해 가입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도 스스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님이 만약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의무가 멈췄던 시기가 있었다면 이 제도를 통해 빈 기간을 꾸준히 채워갈 수 있으며 그 결과 전체 가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이 상승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장을 잠시 쉬었던 시기처럼 소득 활동이 잠시 중단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임해 가입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미래의 연금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노후의 기초 안전망을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수령 시기 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은 정해진 나이에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수령 시기를 조정하면 평생 받을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조금 늦게 받는 선택을 통해 평생 지급액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 방법은 단기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월 수령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노후 전체를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전략입니다. 특히 다른 작은 수입원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이 전략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생계가 허락한다면 가능한 한 유리한 방향으로 연기하는 것이 노후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여기에 더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국민연금 단독으로 노후를 버티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전략은 연금 외 추가 소득원을 하나쯤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대표님 연령대에서 가능하고 몸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일들은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존재합니다. 도서관 업무 보조나 급식 지원 업무, 생활 지원 서비스 같은 일들은 시간 조절도 비교적 자유롭고 체력 부담도 크지 않으며 매달 소소한 수입을 더해줍니다. 이 수입이 단순히 돈의 의미를 넘어 대표님이 여전히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존감과 연결된다는 점이 무엇보다 큽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면 연금과 합쳐져 전체적인 생활 안정감을 훨씬 높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전략은 연금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연금 금액은 대표님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대표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연금은 그저 제도가 계산한 결과일 뿐 대표님의 능력이나 삶의 의미를 말해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금액이 기대보다 적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거나 남들과 비교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이며 대표님의 현재 상황 안에서 최선의 전략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이제 대표님께서 실행할 수 있는 전략들을 모두 정리해보면 가입 이력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안에 비어있는 기간을 찾아 추후납부나 임의가입을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생활 여건이 허락한다면 수령 시기를 조정하며 국민연금 외 작은 수입원을 하나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금액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대표님께 노후의 주도권을 되돌려주는 과정입니다. 대표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지금부터의 선택이 분명히 남은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연금 이야기나 지금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대표님의 안정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드리며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